국가가 행정부라는 걸 통해서 행정부의 부서에 해당하는 행정청,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행정청이 국민 개개인에게 처분이라는 걸 해요. VA, 행정처분, 행정행위라는 걸 해요. 요 개별적으로 국민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요거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실제 이름은 뭐 명령, 허가, 특허, 인가, 대리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통쳐서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정행위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과거에 이 행정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왕이 독단적으로 행위했던 거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기준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 그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하고 있는 게 영국같이 그냥 하던 우리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그 기준대로 해 이런 판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성문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성문법에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1차 시험에 봤지만 행정법에서는 근거는 법률 유보원칙이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무서운 거를 모아놓은 게 뭐예요? 행정행위란 개념이야. 권력적이고 단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근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법률에서 정한 뭐를 준수해야 된다? 한계 준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이 법률에서 정한 한계는 성문법상의 한계가 있고, 그죠? 성문법상의 한계를 준수하는데 성문법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민법이 이제 모든 법의 근간이구나를 알게 되지. 그 사법에서 공법이 전화돼 나오니까. 법률을 보면 앞부분이 요건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이 효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앞부분은 우리가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인 행정행위를 총칙적인 의미로 공통화시켜 놓은 게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이라고들 해요. 그럼 이 네 가지는 요건이라는 얘기는 항상 엔드라는 뜻이거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요건을 다 갖추면 이 법에서 요 법률에서 해당 조문에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다름 아닌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자, 그럼 이 권리 의무 파트를 보면 여기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 여기서 행정행위가 나와요. 효과 파트에서. 이게 효과재량설의 발전된 모습인 법문헌 기준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정행위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재량, 순서가 바뀌었다. 죄송, 바꿔버립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행정행위를 우리가 기속된 상태에서 하는 행정행위다. 그래서 줄여서 기속행위 그래요.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는 항상 둘 이상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재량이 부여된 상태에서 하는 행정행위다. 재량행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갖추면 요 행정행위는 적법하다 그러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위법, 하자, 흠이 있는 행정행위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실체법의 영역이다 그래요. 즉 행정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그게 실체야. 그게 실체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갑의 이 집이 갑의 거야 아니야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얘한테는 요런 권리가 있고 요런 의무가 있다. 이게 실체에 관한 법이고 민법이고, 행정법에서는 요 행정행위가 요거 다 갖추면 적법이다. 요 중에 하나 어긋나면 위법이다. 이게 실체법이에요. 형법은 뭘까요? 요 요건 다 갖추면 너는 유죄다 이런 뜻이에요. 유죄냐 무죄냐가 실체,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실체, 갑에게 사건이 있냐 없냐가 실체예요. 근데 이 실체가
하느님이 보면 아는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숨겨.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집이 네 거니 내 거니? 이 처분이 적법이니 위법이니? 아니면은 내가 유죄니 무죄니가 분쟁에 휘말리면 그걸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느님한테 물어가면 아나 몇 명을 보내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약속으로 하느님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거를 뽑아서 걔 판단에 따르자라고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한 거예요. 다만 그 친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고 높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놨지만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몇 번 정도는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요. 3번 정도는 번복할 수 있도록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틀림없이 그게 100% 맞는다고는 보장을 못하지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따르자 따르지 말자 그게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게 예를 들어서 사법관계, 사건관계에서의 실체 분쟁이 생기면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줄 거고 혹시라도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유죄무죄냐가 분쟁이 되면 형사법원에서 형사법원 판사가 형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처분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적법 위법이 다퉈지면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민사소송도 아니고 형사소송도 아니고 뭐를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행정소송을 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얘가 이 기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지만 그걸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지어는 없애버리는 기능까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행했었던 애보다 요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상급관청에서 그 내막을 한 번 더 1심, 전심처럼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공정성은 좀 떨어져. 우리는 한 가족 이럴 수는 있지만 딱 보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 한번 도모해보자 라고 된 게 뭐예요? 실질은 소송이지만 사법이지만 형식은 행정부에 둔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소송보다는 훨씬 좀 쫄아들어요? 안 쫄아들어요? 쫄아들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하는 소송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막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행정부의 수반이 누군데? 대통령의 처분을 막 행심이가 없애버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안 되고 행정심판의 결과물을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라 그러는데 그 또한 행정행위예요. 혹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한 번만 받기로. 그래서 재결은 행정심판으로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 한 번 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법원으로 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갔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재결이. 그래서 그 재결을 문제 삼아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법원으로 가도록. 그래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범위도 좀 좁고 공정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에게 소송보다 훨씬 권리 구제 폭이 넓다 좁다? 법원이 마을이 좋아서 공정이고 그렇지 가면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럼 요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안 들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든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만큼 지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건 뭐예요? 바로 처무청에 가서 어필해서 시정해주는 이의신청이 훨씬 좋아요. 이의신청도 여러분 거, 미래 여러분 거, 행정심판도 여러분 거, 소송 시간 걸리고 힘든 거 그럼 변호사나 줘버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서 다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 상급관청이 여기 이제 판단이 아무래도 신중해야 되니까 행정부 기관은 대부분 법원이야 판사가 그런 일 하도록 만들어낸 거니까 혼자 해도 되고 뭐 끼케야 서너 명이 하겠지만 사법부 행정부는 뭔가
신속한 거니까 원래 혼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책임지는 관청에다를 줄이니까 홀로 독자 써서 독임제 행정청이 원칙인데 그 신속인데 경우에 따라서 독임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뭔가 실질을 사법 같은 형식으로 소송 같은 형식으로 다투는 행정심판은 아무래도 신속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소송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지만 나름 신중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신중할 때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하는 것을 협의제 행정청, 합의제 규관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여럿이 모여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여기도 또 법원도 항상 판결을 하거나 재개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심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예요.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판 사례를 잘 해결을 하려면 요 기본적인 걸 아셔야 해요. 여기 실체에 관한 건데 만약에 제가 요 법률에 도로교통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주운전을 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이 문서 형식으로 청문을 거쳐 1년 이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조항이에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민법을 공부하셨고 행정법 1차를 학교에 가셨으니까 어디까지가 요건 같아요? 한다면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내가 뭐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법률에서는 이러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 게 효과 파트예요. 그리고 이 효과 파트에 자세히 보면 뭐가 숨어 있어요? 얘가 국민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행정부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요건에 해당될 때 너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기속된 상태에서 해야 된 권리를 부여를 한 거예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고 그 대상이 되는 갑에게는 그 행정행위를 감내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아, 이 조항을 딱 보니까 1년 이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봤더니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 즉 권리 의무 관계에서 행정부에게 권리가 있고 그 권리 중에 일부가 지금 시도경찰청에게 경찰청장에게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이때 혹시라도 갑이 자 음주운전을 여기 이제 여기서 음주 기준은 뭐 혈중 알코올 농도 0.03%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한번 치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문서 형식으로 청문을 거쳐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갑이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어. 차 안에서 수면에 들어서 피곤해서 술 한잔 먹고 대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잣버렸어.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불어. 그럼 부르라니까 불었겠지? 그럴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네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객관식 시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위법입니다. 그리고 하자의 정도는
중대 명백한 정도가 아니어서 취소 사유 같습니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은 다 돼. 정답 맞아. 2차 시험은 갑자기 그거 한 2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주고 20점이래. 그럼 거기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뭐 글씨를 크게 쓰실 거야? 깍두기만하게? 제가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러이러한 제가 이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특히 법률 유보와 더불어서 법률상의 한계, 그 중에서도 내용상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군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소재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답은 뭐로 나온다? 목차가 사안의 해결입니다. 문제 참 잘 내셨고 내용상의 요건 흠결의 경우에 나온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입니다가 답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5줄밖에 안 돼? 그럼 그 사이를 뭐로 채워야 돼? 그게 가운데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의 이거는 면허 취소 처분은 침익적인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한계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지. 두 번째, 자, 법률상의 근거를 이 사안에 대비를 해봤더니 도로교통법에 뭐 44조 93조 이 조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네요. 그럼 법률상의 근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법률상의 근거 있으면 다 적법이에요. 그 근거상의 한계를 또 준수해야 돼요. 준수해야 되는데 두 번째 목차 바꿔서 법률상의 한계 준수 여부, 법률 우위 원칙 를 갖췄는지 여부. 그럼 자기가 쓰면 돼. 그러고 나서는 1번 법률상의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그 나아가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갖추면 적법이 되는데 첫 번째 주체상의 요건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이 국세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주체상의 요건 갖췄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식상의 요건 봤더니 이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만들어온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봤더니 대부분 문서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로 했네요 이렇게. 요건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절차, 원래 이와 같은 침익적인 처분은 이유 제시해야 되고 행정절차법에 그 다음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청문까지 들으라고 하는데 청문까지 거쳤네요. 거쳤다면 만약 이 사안이 청문까지 거쳤다면 절차상의 요건도 갖추었네요 이러죠. 내용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이 뭐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넘었다 치고 음주는 했는데 운전을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죠. 넘어갈 필요도 없이 이거는 바로 위법이에요. 위법. 아시겠죠? 기각각하는 좀 이따 나와. 지금 제가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민법 시험이나 행정법의 실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적법입니다, 미법입니다, 가백의 권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까지가 답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실체에 대해서 분쟁이 붙어서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에서는 이걸 일단 링에 올리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처벌심사가 있어요. 처벌심사부터 다 통과해야 되고 본안에 통과하고 본안에서 이제 이 처분이 위법이다 그랬을 때 기각으로 나옵니다. 이거 적법인데 그럼 뭐예요? 기각. 이건 인용이네, 인용. 내용상 요건 못 갖췄으니까 위법이니까 인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실체예요, 실체. 아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갑자기 경찰서장이 조세를 부과를 했다. 이 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머릿속으로 딱 뭐를 떠올리셔야 돼? 주체상 요건에 불이 탁 들어와야 돼. 주체상 요건, 주체상의 요건 흥결로 위법. 이건 객관식 문제. 근데 그럼 이거를 거푸당해서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 그러면은 문제, 소재, 사안 해결. 중간에 어떻게? 법률상의 근거, 법률상의 한계.
게 있어서 주체, 형식, 절차, 내용, 그 다음에 내용상의 행정행위로서 기소행위, 재량 이렇게 써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어요.